지금부터 공실모티브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9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동향 및 평가, 과징금 및 구조적 조치를 중심으로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김병배입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말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지금의 20%에서 30%로 올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로 기업 분할, 영업양도와 같은 구조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최근에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연일 발표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 정책진단에서는 최근 공정위의 시정조치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한 분인 이동규 고문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동규 고문,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입한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만 좀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재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139개국 정도가 소위 그 공정거래법, 경쟁법을 지금 도입 운영하고 있고요. 공통적입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듯이 첫째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이제 경쟁 당국에 의한 행정적 제재가 있고, 둘째는 이제 그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나 행위자 개인에 대한 징역형 등을 포함한 형벌 규제, 형사적 제재.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위반 행위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입은 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 손해배상 청구나 또 위반 행위 자체를 좀 중지시켜달라 청구하는 민사적 제재 세 가지로 이제 있는데, 이 공통적인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경쟁당국의 행정적 제재가 기반이고, 아까 민사적 규제와 형사적 규제는 이를 보완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정조치가 상당히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인 행정적 조치에서 그중에서도 과징금과 구조적 조치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나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이 기업의 어떤 경제활동, 공정거래 대상이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 경제거래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속성상 형벌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이 공통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형벌 자체가 상당히 좀 지나치게 어떻게 많다는 그런 비판을 쭉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물론 그동안에도 이제 이런 형벌을 줄이는 노력은 있었지만, 작년 6월에 출범한 우리 이재명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경제 형벌은 줄이고 합리화하고, 그 대신에 이 경제적, 금전적 제재인 그 수단인 과징금, 이거는 좀 강화한다는 그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기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형벌하고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가 뭔가요?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경제법, 공정거래법 이거 자체는 규정을 보면은 되게 좀 애매한 조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또 경쟁 제한성이 또 있고 효율성이 있을 경우는 또 상호 비교해야 된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 분석 자체가 물론 법률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만 경제적 논리도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명백하게 형법적으로 넌 이거 남의 거 훔쳤으니까 절도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폭행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는 그런 문제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공정위가 과징금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하고 나면 기업들이 법 위반을 좀 덜 할까요? 뭐 강화하면 뭐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또 이제 그 과징금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는 그 내용, 이런 게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앞에서 우리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징금 말고도 아까 어쨌든 간에 경제 형벌도 있고, 아까 민사적 규제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총합적 수준 차원에서 한번 억지력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럴 경우에 이 가진금 하나 놓고 봐더라도 수준이 정말 기업의 어떤 재무적 안정성을 정말로 이렇게 문제에 크게 그 안정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도라면 좀 문제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과징금을 가령 20%에서 30%로 올린다고 했을 경우 이건 매출액의 20% 또는 30%일 그렇죠. 텐데 관련 매출액이 네. 되겠죠. 위반행위 기간이 길면은 또 그 매출액도 길게 되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기업 회사 문 닫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수준이겠죠, 뭐 결국.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에도 이렇게 과징금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높은 수준인가요? 낮은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과징금 제도를 우리 공정위가 민간 합동의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포함시켜서 외국 제도도 비교하고 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카르텔을 담합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 이제 10%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EU, 유럽의 경우에는 30%가 상한이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관련 매출액의 20%. 물론 일본은 10%였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사실은 2021년 12월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20%로 지금 담합을 놓고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이번에 공정위가 그걸 30%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전혀 예가 없는 그런 사례는 아니군요. 그건 물론 이제 EU의 경우는 아까 맥시멈은 30%인 상태죠. 네. 그렇군요. 과징금을 올린데도 그러니까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겠군요. 과징금만 볼 게 아니라 뭐 형벌도 그렇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아까 EU는 30%지만 일단 형벌은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측면. 그래서 아까 총합소 수준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그렇죠. 고려해서 과징금 수준을 그래서 이제 맞춰야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과징금 자체만 놓고 봐도 아까 위반 행위가 얼마나 그 재질이나 그래서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또 위반 행위의 어떤 기간이나 횟수, 이상의 반복적 사업자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왜 밀가루나 이런 시멘트 그다음에 재질은 좀 자주 일어나는 반복적인 담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법상으로는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그런 부당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와 비교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법상 규정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군요. 네. 그럼 다음에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장이 기업 분할이나 영업 양도와 같은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조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징금도 매기고 아까 금지하는 명령도 내리고 또 형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장 구조 자체가 어떤 독과점 시장 구조나 유인해주는 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의 어떤 아예 분할한다거나 기업 자체를 사업부를 분할한다거나 영업을 양도와 같은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차단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그 영업 양도나 기업 분할 같은 구조적 조치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었나요?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M&A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 A가 B를 합병하거나 예를 들면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 취득하는 경우에 경쟁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경쟁 사업자끼리 예를 들면 하나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M&A에 대해서는 이걸 분할하거나 하는 구조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다른 중요한 법위반 행위인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으로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해석이 통설입니다. 그런 상태고. 네. 그럼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야에 도입하겠다는 건가요? M&A는 뭐 이미 있다면 다른 분야를 뭐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아까 그 공정위 측에서 아까 발표한 걸로 보면 담합, 그 다음에 시지 남용 행위,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사익 변치 같은 이런 내부 거래나 여기까지도 좀 검토하겠다는 그 생각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외국에서도 기업 결합 이외에 시지 남용이나 무슨 다른 분야에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의 분할, 그 다음에 84년에 아까 AT&T 분할, 뭐 이런 같은 사례가 시남용이지만 있었고, 카르텔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뭐 독일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외국의 사례가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화 위에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게 외국에 비해서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외국에서도 이게 그 시나무나 또는 그 담합에 또 부과한 적이 있나요? 담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그 브라질의 그 시멘트, 물론 오래된 사항이지만 시멘트의 경우에 이거는 분할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제약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아까 사업 분할 같은 거 하지만 무척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조치가 이게 뭐 외국의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기업을 사업부를 일부 분할해라, 뭐 영업 양도해라 하는 건 상당히 그 과격한 조치고 또 잘못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새로 뭐 담합이나 심지어 사익편집까지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건 방향이 맞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도 이미 2017년에 아까 민간합동 특별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에서도 사실 이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물론 찬반 양론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채택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여러 가지 OECD나 자료 또 논문을 봐도 똑같이 검토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쪽에 결국은 이 자체가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헌법상 재산권 침해,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활용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 다음에 분할을 했는데 이제 분할해 간 거를 인수해 간 측이나 이쪽에서 제대로 바이어블 해가지고 시장 구조 자체가 정말로 경쟁적으로 되느냐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런 문제로 되게 좀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그 자체도 조금은 제한적으로 유보적이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마무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정위가 시정 조치도 강화하고 또 새로운 그 구조적 조치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공정위의 최근에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뭐 좋은 어떤 방향이나 의견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공정거래법 자체의 어떤 집행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집행체계 전체적으로 볼 때 큰 그림은 최근에 보면 이제 결국 형사적 규제는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적 규제는 또 확충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규제는 아까 좀 과도한 면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실효성 강화를 해 나가는 측면에서 큰 그림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아까 몇 번 나왔지만은 우리는 이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집행수단이 있으니까 이런 그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 경우에 효과성,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규제 집행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이나 집행 가능성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헌법적 가치 중에서 예를 들면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이런 측면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좀 존중해서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공정위가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 도입하고 또 과징금 또 개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를 잘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공정거래 정책 진단 제9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동향 및 평가 과징금 및 구조적 조치를 중심으로의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면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